자, 3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30번까지고요. 자, 이전 두 강의 강의를 통해서도 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정보들, 몰랐던 것들을 차곡차곡 잘 쌓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자, 학생들에 대해서 항상 우려하는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습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감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강의를 듣고 야, 요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그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소화하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느냐는 천지 차이죠.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것은 망각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망각이 되지 않으려면 리뷰하고, 자, 그 다음에 예문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기억의 저장소에다가 정보를 집어넣어 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자, 그 점 잊지 마시고 복습 철저히 하시라는 그런 메시지,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21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ucceed라고 하는 동사는 당연히 성공하다의 뜻이고, 자, 그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누구누구를 성공시키다의 타동사는 없어요. 자, 자타동사에 대해서 제가 모든 동사를 다 강조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주로 이제 뭐가 오죠? in이 주로 오게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다. 물론 succeed가 누구누구를 계승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땐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계승의 뜻이 있을 때는. participate도 마찬가지로 자타동사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대표적인 동사죠. 어디에 참여하다. 누구누구를 참여시키다의 개념은 없습니다.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자, present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증정의 주다의 뜻부터 시작해서 presentation에서 알 수 있다시피 보여주다, 발표하다, 제시하다 등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타동사로 이제 이것도 이제 사용이 되는데 아주 일부 자동사 용례도 일부 있습니다. 자, speak는 잘 아시다시피 말하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자동사로 주로 쓰이죠. 우리가 뭐 평상시에 Can I speak to John? 이렇게 전화통화할 때 얘기하듯이 누구누구에게 얘기하다 그러면 speak to,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다 라고 하면 speak about 이렇게 씁니다. 다만 speak는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목적어가 반드시 언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speak English, speak Japanese, speak Korean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의미뿐만 아니라 자타동사도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동사를 볼 때 항상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답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보세요. 빈칸 이하에 뭐가? 자, teams work라고 하는 목적어가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게다가 speak는 목적어로 언어만 나오니까. 자, 지울 수 있는 게 벌써 2개나 생겼죠? 그래서 단순하게 의미만 알면 안 되고, 자, 동사는 패턴까지 정확하게 좀 잘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본 동사 몇백 개라도. 그 몇백 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동사가 한 2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몇백 개라 그러면 정말 소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몇백 개라 그러면 굉장히 개수가 많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몇백 개 정도의 동사에 포함되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설명이 나온 거거든요. 자, 기억해 주실랍니까? 자,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선택이 되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선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팀의 워크를 계승한다. 일을 계승한다가 말이 돼요. 자, 누구누구의 뒤를 잇는다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계승의 뜻이 있긴 있지만 답이 될 수는 없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팀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갖다가 어떻게 발표하고 보여주고 제시된다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놓고도 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시험장이라면 더 이상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자, 해석을 해볼 필요가 없었던 그런 문제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자, C번으로 정했고요. 자, 문장 전체를 좀 해석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추가 설명하죠. 오늘 회의에서 리가 선택됐는데 뭐 하도록? 자, 바로 발표하거나 보여주거나 제시하도록.
자, 이렇습니다. 뭘 발표하는 거야? 바로 팀의 어떤 work, 작업 혹은 일 따위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to 이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중역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흥미로운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몇 개 있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 네 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매끄러운 해석의 핵심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 나가시는 핵심이기도 해요.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사용된 위치에 따라서 형용사와 부사가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여기서처럼 여러분들 목적어 이하에 나오게 되면 그때는 문맥에 따라서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결정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맥상 요건 보니까 어떻습니까? 프로포절과 관련된, 그러니까 제안과 관련된 작업이었고요. 프로포절이 아니군요. 제안된 예산과 관련된 작업이고, 예산이 언제 예산이에요? 내년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fiscal year는 재정연도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다음 재정연도를 위한 제한된 예산과 관련된 팀의 워크를 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묶어서 이 전체가 목적어의 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지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 present를 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work를 누구에게? 이 사람들에게 자, 발표하고 보여주고 제시한다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앞에 to가 있으니까 제시하도록 선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그 스태프들은 자, 어디에서 또 제시하는 겁니까? 요거는 또 부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제시하도록 선택되었다의 의미인데, 자, 그 정답의 손쉬운 선택을 자, 여러분들에게 좀 주지 않으려고 중간에 이런 수식어구들이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사용된 위치에 따라서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가리는데,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문맥으로 가려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to가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 해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 그런 전치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회의장에서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자, 지금 내용으로 삼고 있는 121번 문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22번요. 자, 22번에 ABCD가 모두가 다 명사인데요. relocation은 이사가 되겠고요. 이전이 되겠죠. area는 지역, residence는 주거라고 하는 뜻과 주택이라고 하는 뜻이 둘 다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라고 하는 뜻을 또 주거 뭐 이거 아니에요. 알죠? 자, 그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자, 산다라고 하는 주거 알죠? 네. position은 위치가 되겠고, 물론 position은 뭔가를 놓다, 두다, 위치시키다의 타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자, 여기서는 지금 명사로 보셔야겠죠. 왜냐면 더 다음에 명사 자리니까. 자, 그러면 명사의 어휘 문제로 보고, 자,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ess release는 자, 바로 일종의 기자회견, 자, 혹은 언론과의 언론사의 정보를 공개하는 자, 그런 행위를 우리가 press release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 기자회견장에서 XYZ Pharmaceuticals. 자, Pharmaceuticals는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회사 이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제약회사를 우리가 Pharmaceutical Company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약의라고 하는 뜻을 가진 형용사라는 것도 자,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예, 요거는 토익에서 다루는 그런 단어니까요. 자, 그래서 제약사가 어떻게 했다? 밝혔다. 뭘 발표했습니까? 자, 바로 헤드쿼터에 이 명사를 밝혔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로부터 어디로 뭐 할까요? 이사 가겠죠? 그러니까 자, 시카고로부터 세인트루이스로의 자, 헤드쿼터의 이전을 발표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타당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자, 헤드쿼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옮기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자, 지금 현재 장소와 앞으로 옮길 장소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전의 개념을 가지는 명사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명사는 타당성이 없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어휘 문제가 아니라 품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 이하에 더 이상의 동사는 필요 없죠. 자, 따라서 동사가 있으면 지우려고 했는데 동사가 없습니다. 비동사 이하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데요. 자, 뭐 정통적 보호라면 명사나 형용사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얼마든지 ing나 ed도 자, 형용사이기 때문에 보호로 들어올 수 있죠. be 다음에 ing가 들어오면 우리가 자, 그때는 진행형이라고 부르지만 그 비동사 이하의 ing는 분사예요.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 보호인데 변형된 형태의 보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pp도 마찬가지입니다. bpp도 수동태라고 하는데 그것도 자, pp는 분사예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죠. 자, 그래서 비동사 이하에는 투부정사가 올 수 있나요? 보호로 있습니다. ing도 올 수 있나요? 있습니다. 명사도 올 수 있나요? 있습니다. ed도 올 수 있나요? 있습니다. 다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워봅시다. recognize는 또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타동사가 둘 다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께. 능동과 수동의 구조를 따지는 문제에서는 자타동사가 둘 다 되는 동사들은 거의 출현하지 않습니다. 자, 얘가 만약에 자동사라고 한다면, 자, 자타동사가 둘 다 된다고 한다면, 자, 지금 was 다음에 recognize를 쓴 거나 ed를 쓴 거나 자동사의, 자, 지금, 능동과 타동사의 수동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 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다시. 자, BPP가 어떻습니까? 자, 자동사의, 자, 지금 능동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팔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be sold, 그 다음에 sell. 이게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동사들은 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에도 확신을 가지고 recognize를 여러분들 자동사, 타동사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죠. recognize는 뭐뭐를 인식하다, 인정하다의 타동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사로는 쓰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일 수 있다면 능동수동의 문제로 출제되지 않아요. 알겠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타동사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 메시지는. 자, 그러므로 to recognize가 나오려면 이하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요. recognizing이 나오려고 해도 이하의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ing 중에는 일부 자, 더 이상 분사가 아니라 목적어 없이도 형용사로 쓸 수 있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난이도는 높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recognize는 그런 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겠다. 자, 따라서 recognition 아니면 recognized가 되겠는데 요거는 인식 아니면 인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쪽에 보시면 회사 이름이 하나 나와 있는데 회사가 인정, 인식이다. 말이 되나요? 안 되죠. 회사가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정답을 D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recognized도요. 여러분들 능동수동으로 굉장히 출현을 많이 하게 되는 자, 그런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 잘 기억하시고 제도 타동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또 알아두세요. 자, 거기까지 해서 정답 D번으로 선택했습니다. 해석하고 가죠. 트레이드 쇼라고 하면 저것은 이제 무역 박람회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nnual trade show라고 하면 자, 매년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자, 그런 박람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혹은 뭐 전시회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시회장에서 store all containers 대문자라는 거 주의하시면 회사 이름이고 이 회사가 뭐로서 바로 리더로서 자, 인정받았다. 업계에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업계는 어떤 업계입니까? self-storage. 자,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보관하는 그런 산업인가 봐요. 그래서 자, storage industry라고 하면 그 창고업 같은 거 있죠? 자, 그런데 요거는 self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자체 보관 창고업을 하는 그런 업계가 되겠어요? 그 업계에서 리더로서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납득이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자, 또한 이런 문제에서 자,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것이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고 즉 다시 말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뭐뭐를 팔다도 되고 팔리다의 자동사의 뜻도 있다면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능동수동이 지금 둘 다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능동수동을 묻는 문제로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 타동사로 판단한다. 자, 이런 나쁜 강의를 또 여러분들이 살짝 또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데이터가 100% 맞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뭐 자동사 중에서도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 또 ing가 또 뭐예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냥 단순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의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지만 가장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는 한 700점 정도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복잡한 경우의 수까지 따지지 말고 자, 단순한 문제들만 잘 맞춰도 자, 그 정도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4번이고요. 자, 24번에 A, B, C, D의 품사가 서로 다릅니다.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잘 만났어요. 딱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저게 만약에 타동사라면 팔다의 뜻인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바로 앞에 있는 랩탑 컴퓨터의 제5세대가 주어인데, 그죠? 저거 팔리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때 솔드는 자동사 솔드로 쓰인 거예요. 뒤쪽에 목적어 절대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우 셀이 타동사니까 이거 목적어가 답이야 라고 하고 명사에다가 답을 썼다간 이거는 다 산통 깨진 문제예요, 벌써.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구조, 자, 지금 품사를 따지는 거잖아요. 여기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요걸 따질 때는 자, 바로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자, 필요한 품사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사라고 했을 때는 자, 이하에 뭐가 필요하겠죠? 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앞쪽에 무슨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비동사처럼 불완전한 동사가 나와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비동사처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여러분들 뭐 기본 강의들을 다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개수가 굉장히 적어요. 이 형식 동사들은. 그래서 자, 뭐 셀도 전형적인 여러분들 1형식 동사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대가 아주 그 낮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도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셀 팔다 뭐뭐를 그럼 명사 그러면 이제 B 아니면 C 이렇게 생각을 할 소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어는요 문법 이론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아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제시된 단어의 쓰임새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면 결국 틀릴 수밖에 없는 언어예요. 저는 많이 틀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습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음번에 또 이 단어를 만났을 때 그 단어를 활용하고 가지고 놀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자, 복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복습 잘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 D번으로 정하면서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를 우리가 랩탑 컴퓨터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것의 제5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팔려왔는데요. 빠르게 팔려왔겠죠. 자, 언제요? When compared to its predecessors 이렇게 돼 있어요. predecessor라고 하면 전임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 모델로 번역하죠. 이전 모델과 비교가 되었을 때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앞에는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문이고 원래대로 가면 어떤 거죠? 자, it 어떻게 됩니까? 자, it was 이렇게 되겠죠? 혹은 뭐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It's been 뭐 이렇게 쓰면 제일 좋겠죠? 앞쪽과 시제가 똑같으니까 자, 뭐 완료 시제로 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it's been compared 해서 it 생략, 자, 동사를 being으로 생략했다. 자, being으로 바꿨다. 그리고 being을 생략하고 다시 접속사를 복원시켜서 when compared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125번입니다. 이 문제 좀 어렵던데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 하셨습니까? 자, break off는 뭐죠? 요거는 갈라지다 혹은 뭔가를 갈라놓다의 자,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타 동사가 둘 다 됩니다. 자, bring up 이라고 하는 것은 bring it up 그러면 끄집어내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자, 끄집어내다 혹은 뭐 사람이 목적으로 오게 되면 기르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자, 숨겨져 있던 어떤 것들을 갖다 끄집어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give out은 내어주다의 뜻이죠. let in은 자, 여기서 요때 in은 여러분들 부사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이 지금 다 부사긴 한데요. 자, 구동사예요. 그래서 요 목적어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let in은
자, 바람이나 혹은 뭐 물 따위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다, 들어오게 하다의 그런 뜻이에요. 수거입니다. 자, 이 수거들을 모르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런 수거 문제가 뭐 몇십 개씩 나오나요? 아니요. 이건 몇 달에 한 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완전히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사실은 뭐 틀리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다만 항상 강조하지만 다 한꺼번에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해서 외워두시죠. 이렇게 하면 점점 쌓여나가는 게 있다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아는 게 걸려들어요. 시험 보러 가시면. 알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캐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희망했었습니다. 뭘 희망했었습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 자, 이렇죠? 그녀의 매니저가 뭐뭐 했었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녀의 매니저가 어떻게 해요? 자,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바램, desire는 바라는 거잖아요. 매니저가 자기의 바램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했었기를 바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그 관리자가 되겠죠. 그런데 자, 누가 뭐 하도록? 바로 자, for her to improve her performance earlier in the review peri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 해석이 만만치 않네요. 이 for her는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하도록 향상시키는 거죠? 뭐를요? 실적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회사에서 실적을 performance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봅시다. 그녀가 실적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잖아요. 매니저한테는. 그 바램을 어떻게 해요? 바로 깨뜨려요. 자, 혹은 그 바램을 나누어 줘요? 내어 주는 거예요? 아니죠. 혹은 그걸 들어오게 해요? 그게 아니라요. 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 바로 드러내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 바램을 좀 어떻게 자, 드러내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얘기죠. 언제요? 바로 리뷰를 하는 그런 어떤 기간이 있었는데요. 실적을 검토하는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실적을 검토하는 그런 기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그 검토 기간의 초기에 다시 리뷰 피리어드의 초기에 자, 실적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 그런 바램을 갖다가 좀 끄집어내서 말을 좀 해줬었기를 그녀는 바랬습니다. 뭐 하도록? 목적은 뭐예요? 그녀가 시간을 좀 가지도록 어떤 시간인데요? 바로 make up for는 만회하고 벌충하다의 뜻이죠. 뭐를요? 바로 부정적 피드백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자, 리뷰하는 기간이 이만큼 있으면 그 초창기에 자, 그녀에게 좀 좀 실적 좀 향상시키라고 하는 그런 바램을 어떻게 합니까? 좀 끄집어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하고 캐서린이 바랬으나 매니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bring up 이라고 하는 것은 끄집어내다. 알겠죠? 네, 끄집어내다. 끄집어내서 말하다의 개념으로 여기서 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문제고요. 다시 한번 뭐 틀렸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Part 5에 40문제를 푸셨는데 이거 하나 정도 틀려도 나머지 39개 맞으면 900점 이상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 다 그 차원이 있는 거예요. 틀려도 되는 문제가 있고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겠죠. 이런 문제들은 난이도가 좀 있었으니까 자, 잘 수습하시고 필요한 표현들만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25번 마무리 짓고요. 자, 잠깐 또 화면 바꿨다가 자, 후반부에서 자, 또 좀 더 역동적인 자,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자, 실전 문제로서 여러분들 풀어보고 계십니다. 자, 실전 문제를 이렇게 풀이게 하다 보면 특정 영역을 배우고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 때보다 오답률이 확실히 올라가죠. 자,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의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여러분들이 자학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틀리신 부분에 대해서 자, 무엇이 부족해서 틀렸는지를 오답 정리를 잘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반복의 반복이 거듭되면서 자, 출제 유형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것이고 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나 어법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떤 원리들을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능동태, 수동태 문제는 이제 어떤 단어들이 주로 나오게 되고 어떤 것들은 나올 수가 없다 등등등의 아이디어를 드리고 이 단어들은 자타동사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는 단어들도 있고 하니까 자, 필요한 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어떤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 단어들과의 매칭은 사전을 통해서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것들을 잘 챙겨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 자, 아마도 이제 시험 보러 가셔서 신기하게 이제 그런 실제로 아이템들이 출제되네 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용기 잃지 마시고요. 이번 건 강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번입니다. 126번 문제 A부터 D까지를 보시면 인칭대명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자리가 명사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자, 주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PP에 수동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형식 동사를 수동태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보호가 나와 있는 것이죠. 보호의 구성은 자, 지금 타동사가 나와 있고 이 아이에 지금 목적어, 부사구 꽉 찼어요. 여기는 명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부사 자리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렇다면 인칭대명사 중에서 부사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재귀대명사만 부사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재귀대명사는 주어가 다시 한번 목적어 자리로 돌아올 때 쓰는 재귀적 용법과 강조를 위해서 부사 자리에서 사용되는 용법이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한 사람이냐 아니면 복수냐만 골라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보십시다. 학생들이 제일 잘 배우는데 언제요? 요건 누구죠? 학생들입니다. 그들이 요구받았을 때예요. 뭘 요구받습니까? 뭐 하라고? 가르쳐라. 자, 뭘 가르칩니까? 자, 바로 새로운 스킬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죠. 학생들이 최고로 잘 배우는 때는 뭐예요? 자, 새로운 기술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도록 배운 내용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도록 요구받았을 때 제일 잘 배우더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누구 스스로? 그들 스스로가 가르치는 것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someone이 반복돼야 되는 맥락이 아니라 주어 자리에 they가 반복돼야 되는 그런 맥락의 부사기 때문에 자, 요건 여러분들 themselves에다 답을 쓰시는 게 맞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서 자, 누군가를 좀 가르치라고 그렇게 요구를 받았을 때 학생들은 가장 잘 뭔가를 배우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배울 때 그냥 배우는 것보다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고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다라고 하는 점을 이게 목적어죠? 연구가 보여주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126번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재귀대명사는 부사 자리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맥락상 자, 지금 누구를 지금 반복해서 써야 되는 부사 자리냐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 자, 27번 같은 경우에는 벌써 눈에 띄는 게 확 있죠? 자, 얘는 전치사, 얘는 전치사, 얘는 전치사, 얘는 접속사. 이건 재수가 좋으면 그냥 D가 답인데 재수가 좋네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해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는 둘 다 불완전 품사입니다. 누군가와 결합돼야 되는데 전치사는 명사와 결합되고 접속사는 주어 동사의 문장이나 아니면 자, 분사구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뒤쪽에 ing, ed에 분사구문과 결합되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D번이었고요. 자, 한번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당신을 추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다가 우리의 자, 유익한 자, 그런 monthly 자, e-newsletter 이렇게 됐습니다. 뉴스레터는 뭐죠? 회사에서는 사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소식지가 되겠죠. 월간 소식지가 있어요. 굉장히 유익한 월간 소식지가 있는데 그 월간 소식지에 당신을 갖다가 추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 당신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디에 동의해주지 않는 거야? 무엇에? 자, to 이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죠. 어디에 동의합니까? 이 서비스. 그러니까
자, 이 소식지를 받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요건 뭐 그 사이트 주소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특정 사이트에서 자, 이 그 소식지를 갖다가 받는 서비스에 동의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 사보를 그죠? 이 소식지에다가 자, 당신을 갖다가 추가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당신에게 그 소식지를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정답은 D번이 되고요. 이것을 그냥 해석 접근으로만 가시면, 자, 요 without에다 답을 쓰시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동의하는 것 없이는 자, 소식지에다가 당신을 더해주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 이 소식지라고 하는 말은 소식지를 보내는 리스트, 그러니까 요 뒤에는 리스트 따위의 명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목록에 당신을 추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B번에다 답 쓰고 왜 안 되지? 하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품사가 제일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상 단어를 볼 때마다 강조하죠. 특히나 전치사나 접속사는 둘 다 불완전한 그런 품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영역을 알아두셔야 돼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냐 아니면 전치사냐 접속사냐.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전치사 이만큼 접속사 이만큼. 요 사이에 전치사와 접속사를 함께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요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정리 잘 하시고 이번 기회에서는 without은 전치사만 된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살려가시면 되겠고 unless는 접속사만 된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살려가세요. 요 두 개가 이렇게 맞붙은 경우가 지금 이 문제가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여태까지도 자, 여러 차례 이것은 출제가 됐던 그런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8번. 형용사 어휘들이 4개가 나와 있죠. affordable? 자, 저것은 afford라는 동사가 뭐뭐를 살만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유가 있을 만큼, 만한, 값이 싼 그런 뜻이에요. 자, 뭐뭐를 살만한 그런 경제적 여유가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물건이다라고 하면 값이 비싸지 않은 물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다? 값이 저렴한, 싼 그런 뜻입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adverse. 자, 저것은 부정적인, 그죠? 불행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원래 그 verse라고 하는 것이 뭐 알죠, 여러분들? reverse 그럼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adverse라고 하는 것도 자, 그런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ffluent라는 것은 fluent가 벌써 풍성한의 뜻이죠. 유창한의 뜻이잖아요. fluent가. 그래서 자, affluent는 부유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시면 advise는 조언을 받은 그런 뜻이 되겠죠.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뒤쪽에 있는 이 효과인데요. 어떤 효과일까요? 값이 싼 효과일까? 아니면 자, 부정적인 그런 효과일까? 아니면 부유한 효과일까? 아니면 조언받은 효과일까요? 자, 뭐 여기만 봐도 자, 빈칸에 언저리만 봐도 이미 답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adverse effects로 답을 쓰실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래도 불안하신가요? 자, 그러시면 더 확장시켜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만 딱 바라보시면 충분히 답을 내실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 저걸 확장해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 자, 시험장에서는 그것은 타임 매니지먼트에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드리죠. 자, 실전자들에게는 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앞쪽부터 한번 가볼게요. oil spill. spill이라고 하는 건 유출이죠. 쏟는 거잖아요. 동사, 명사, 동일형이에요. Atlantic Ocean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것은 뭐 그 대서양이 되겠죠. 대서양에서 기름을 쏟았는데요. 최근의 오일 유출이 뭐라고 생각되는 겁니까? 바로 자, 오래 지속되고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자, 그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영향이 나오게 되면 영향을 끼치는 대상이 나오게 되면 꼭 뭐가 나오죠? on이 나오죠? 그래서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바로 바이오시스템 along the coa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안을 쭉 따라서 자, 그런 어떤 생태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생태 시스템 자, 거기에 대한 자, 오래 지속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자, 오답이 되는 선택지들도 자, 여러분들 잘 단어들을 외워 두셔야겠어요.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들 A번 같은 경우에 정답으로 제시가 많이 되는 자, 그런 형용사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C번의 affluent, 부유한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자, 여러분들께 누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자, 경중을 가려드리면 자, 여기서는 A, B 정도가 굉장히 중요했던 형용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얘는 뭡니까? 명사가 4개 나와 있는데요. 자, 어휘 문제네요. contributions는 기여가 되죠. 그죠? 자, 기여, 공헌 이런 뜻이고 supplements는 원래 보강의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강의 뜻도 있지만 자, 보강하는 물건 있죠? 그래서 보충물. 특히 보충물 중에서도 영양제 같은 것을 우리가 의미할 때. 그죠? 자, 그래서 supplements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헬스클럽 같은데 같은 거 말씀하시는 프로틴 같은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우리가 supplement.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식사 대신에 이제 밥은 단백질로만 먹고 뭐 이제 뭘 주는 것들이 있죠. 그걸 보면 다 supplement라고 전부 다 써 있을 겁니다. 활용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C번으로 가시면 qualifications는 자격 요건의 의미가 되겠고요. 자, 4번째 abilities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시니까 자, B번과 C번은 답이 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자, A와 D가 둘 다 답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요. 마르코의 뭐뭐뭐가 자, 무엇에 대한? 투이아에 대한. 그러니까 마케팅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에 대한 마르코의 뭐뭐뭐가 특히나 유익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as는 뜻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때문에 뜻으로 번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원인이 뭐예요? 바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get the team back on track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제자리로 자, 되돌려 놓다의 뜻입니다. 자, on track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트랙 위로, 그러니까 트랙 바깥으로 빠져 있었는데 자, 기차를 다시 트랙 위로 올려놨다는 얘기는 요거는 원궤도로라고 하는 뜻이죠. 원궤도로 팀을 갖다가 되돌려놨어요. 아유, 긍정적이네요. 그렇죠? 뭐 할 수 있도록? 바로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팀을 제자리에다가 그렇게 올려놓았기 때문에 마르코의 능력이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마르코의 공헌이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결론은 뭐죠? 자, contribute라고 하는 동사가 전치사 to를 취하듯이 contribution이라고 하는 명사도 to를 취합니다. 그리고 ability는 in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틀려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 in과 to를 몰라서 여러분들 틀렸다라고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contribution은 그냥 외우지 마시고 to A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ability는 ability in A 어떠어떠한 영역에서의 능력이라고 하지 전치사 to를 취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자, 이 문제 마무리 짓고요. 자,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예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다른데 비동사와 보어가 이미 주어져 있으므로 정답은 누구다? 바로 부사가 되겠고 선택지 중에는 C번만 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C번이 답입니다. 다만 considerable 이라고 하는 단어는 consider라는 동사에서 나왔지만 그죠? 어근은 자, 그렇지만 의미는 상당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vacuum cleaner니까 그 진공청소기 가격이죠. 걔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더 높았다 이런 얘기고 뭐보다도 경쟁자의 것보다도. 근데 경쟁자의 것이 뭐예요? 이게 이름이 되겠고요. 모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특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30번까지도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자, 재밌으셨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강의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복습 철저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요. 저는 네 번째 강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